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입경제 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킬빌 007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속 장면 기억하세요? 정말 작지만 영화 속 인물 성격을 한 번에 설명하는 액세서리가 바로 시계입니다. 번쩍번쩍 왕관마크 하나로 성공했구나 그냥 통하는 거죠. 요즘은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시간 확인하면 그만이고 애플워치 5만원짜리 스마트 밴드도 있으니까 무겁고 이렇게 값비싼 시계를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째깍째깍 기계식 무브먼트로 움직이는 아날로그 명품 시계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건 시계 브랜드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엄청난 불황을 겪었는데도 샤넬, 루이비통 명품 매장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아니 불황이라는데 누가 대체 돈이 그렇게 넘쳐나나 싶을 만큼 요즘 한국 명품 시장이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 명품 시장이 코로나로 마이너스 20% 정말 매출이 박살났는데 딱 두 곳 한국과 중국만 성장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없으니까 더 사고 싶고 비싸니까 사려고 다들 달려드는 명품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혹시 샤테크, 시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샤넬 더하기 재테크, 시계 더하기 재테크. 이건 명품을 소유하려는 건지 투기하려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샤넬 클래식 미디엄백 가격은 10년 전만 해도 30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500만 원, 600만 원, 작년에 750만 원을 넘어섰어요. 10년 전 1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롤렉스의 인기 모델 데이트 저스트 스틸 시계는 정가로 1600만 원, 중고에서 2000에서 3000만 원에 팔립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중고에서 더 비싸게 팔리니까 중간 상인들까지 오픈 시간 맞춰서 백화점을 순회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투자회사가 롤렉스 투자를 대행해주겠다 해서 돈을 모았는데 1억 원 상품이 30분 만에 다 팔렸어요. 더 놀라운 건 목표 수익률이 무려 25%. 아니 연 25%면 주식 팔고 당장 투자해야 할 상품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왜 이렇게 팔릴까요? 어쩌다 재테크 대표 수단으로까지 떠오른 걸까요? 이런 기현상은 롤렉스 브랜드로 싹 다 설명 가능해요. 롤렉스 가격은 출시 이후에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이걸 주식으로 치자면 삼성 대신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든 제품 중에 프리미엄이 붙은 모델들은 대부분 디자인도 거의 그대로, 색상만 조금 다르니까 하나 사면 금보다 낫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요즘도 스마트폰 방수 기술은 삼성, 애플 최고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세계 최초로 방수 시계를 만든 브랜드가 롤렉스입니다. 1905년 한스 빌도르프가 영국에서 창업한 롤렉스는 1919년 제네바로 옮겨서 지금까지 120년간 스위스 대표 엄청난 헤리티지를 쌓아온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빌도르프가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지만 회중시계보다 손목시계가 가능성이 있는 걸 알아본 사업가예요. 전쟁 중에 비행기 조종하다가 시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제품을 제대로 만든 사람이죠. 시계 옆에 붙은 용두, 자동으로 태엽 감아주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이런 기술들을 가져다가 상품으로 만드는데 아주 탁월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디자인이 예쁘면 성능은 포기하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아요. 빌도르프가 오이스터라고 해서 굴껍데기가 맞물리면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는 거에 착안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방수시계 오이스터가 있어요. 이걸 메르세데스 글리츠, 최초로 도버 해협을 헤엄쳐 건넌 여성이 물에서 나왔을 때 팔에 착 차고 있도록 후원했거든요. 이 기사 신문지면 옆에다가 시계 브랜드 광고를 걸어서 대성공을 거둬요. 뿐만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정상의 산악인, 최고의 테니스 선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해저 1000m 심해 탐험선에 붙였던 시계도 롤렉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롤렉스는 시계의 날짜 표기가 가능한 최초의 시계부터 자기장의 강한 시계까지, 물론 기술력의 정점에 있지는 않지만 그 역사만큼은 갖고 싶게 만든 브랜드인 거예요.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더 비싼 시계도 있어요. 벤츠 위에 롤스로이스가 있는 것처럼 샤넬 위에 에르메스, 롤렉스 위에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수십억 원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2억 원짜리 시계보다 한 2천만 원짜리 중산층이 노력을 하면 살 수도 있는 최고의 사치라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제품이 롤렉스예요. 마찬가지로 샤넬, 디올, 구찌 이런 브랜드들도 매년 두세 차례씩 가격을 올리지만 못 살 정도로 어마어마하지는 않거든요. 마침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스위스 제네바 시계 공장이 잠시 멈췄는데 연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대량 생산을 꺼리는 원칙을 가진 롤렉스 같은 브랜드에게는 금상첨화 같은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덕분에 인스타에 올라오는 시계 자랑, 희귀의 품귀, 중고 가격 급등이라는 황당한 소식들을 우리 모두가 보고 듣는 거고요. 이런 상황을 명품 기업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명품 시장은 비싸니까 더 산다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중산층이 리세일, 투자 시장으로까지 접근하면서 명품 기업들은 일석이조, 물건도 많이 팔고 가치도 올리는 기회를 맞았거든요. 전 세계 소매 명품 시장 매출이 2019년까지 377조 원,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LVMH, 케어링 그룹이 모두 깜짝 실적을 냈어요. 여기에 명품 리테일 시장은 2018년 162억 달러이던 것이 연 15%씩 성장해서 명품 백화점 매출을 앞지를 전망입니다. 더 멀리 내다본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 이런 곳들은 디지털 전환하고 오프화이트, 20대, 30대에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와 협업해가면서 계속해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10대들을 붙잡으려고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제품들도 내놓고 유명인, 인간 샤넬로 불리는 제니, 인간 구찌 이런 모델들을 전속 후원하면서 10년, 20년 뒤 미래까지 대비하고 있어요. 희소성, 여기에 요즘 시대 나를 스스로 상징하고 또래와 소속감을 자극하는 욕구를 창출해가면서 살아남는 명품 브랜드들입니다. 저 가격에 정말 사야 할까? 요즘 문화가 씁쓸하긴 하지만 이런 열풍이 아무래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한입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